말 그대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죽여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되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보통 제노사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집단 학살. 예, 그럼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데 실제로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의 이제 첫 번째 네. 등장은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빠레프제스.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본 연구소 하다 보면 되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네.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유 그래 뭐 그런 일이 생겨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네. 아르메니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망설였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를 이야기를 한 이상은. 그래서 사실 아르메니아가 유명해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를 알고 계셨다면 이 방송을 보시기 전부터 알게 된 이야기는 사실 아르메니아 대학살 때문에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뭐 적어도 한 100만 명 많이 보면 150만 명 크게 뭐 극단적으로 보면 한 300만 명 가까이 뭐 사망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벌어졌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어둡고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 역사 이야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상업 네.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중립을 지키고 예. 또 마을에서 예. 뭐, 잘 융화가 살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 잘하고 그다음에 유태인이 이제 사기꾼이라면 얘네들은 정직한 성실하고. 정직한 맞아요. 거래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제 대학살에 내몰리느냐라는 게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네, 왜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적이 없고, 예. 그렇죠. 다른 나라 뭐 영국이든 뭐 페르시안이든 뭐 다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 핍박하거나 학살하거나 하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 좀 탄압도 있었고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얘네들은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남았던 이용 가치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끔찍한 일에 내몰렸냐를 아시려면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쭉 하다가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이제 편입이 돼요. 보면은 터키. 예, 터키죠. 지금에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 들어간 이후에 보면 이 우리가 무슨 제국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앙에서 다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다스리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느슨하게 다스려요. 부서를 나눠주듯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니들끼리 하지만 우리들이 반란 일으키면 안 되고 세금 제대로 내고 뭐 필요할 경우에 사람들 뽑아가지고 군인으로 내보내라면 내보내. 몇 가지 의무만 다 하면 그냥 니들 원래 하던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제국이에요. 그래서 제국 이 시절에는 의외로 또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나는 나고 그냥 저 위에는 누구한테 우리 세금 내고 살면 되지 막 이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뭐 이런 게 생기면은 너랑 나랑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다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건데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느슨한 그래서 밀레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스렸어요. 밀레트는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보니까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인데 그나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단위가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기독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도 이제 종파들이 되게 많아요. 종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적당히 이제 좀 큼지막한 종파들별로 니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단위를 만든 거죠. 밀레트라는 단위를 만들고 자 세금 거둘 때는 밀레트 단위로 거둘게. 종교 그렇죠. 예. 그러면 할당을 주는 거죠. 자 너희들 아르메니아 밀레트에서는 이번에 천이라는 단위를 갖고 와.
그러면 뭐 누가 얼마씩 내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네, 네. 나한테 자 천만 갖고 오면 돼. 뭐 그 마을에서의 수익이나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낼 거냐.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거를 낼까? 아니면 우리 저기 돈 많으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절반 내고 우리가 이제 한 300씩 낼까? 그때부터 뭔가 조세 세금. 원래 세금을 이렇게 걷었어요.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네.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세금은 어떻게 걷었냐면은 네. 이 나라서 일일이 당신 얼마 내세요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냥 권리를 줬어요. 자, 당신은 저 동네 가서 세금을 우리한테 걷어서 얼마 납부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를테면 내가 저 위에다 올려보낼 세금이 100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독점 권한을 받았으니까 네. 가서 적절하게 내가 한 110이나 115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떼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너 수고했어라고 그래서 수고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목도 알아서 하는 거죠. 아, 이때는 그러면 세금이 다 돈이었어요? 그렇죠. 현물이 아닌.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귀금속, 은이라든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걷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제 이 밀레트라는 종교별로 구분된 어떤 이러한 집단별로 네. 이제 세금을 걷고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이 뭐 기독교가 됐던 아니면 이슬람에 어디게 됐던 아니면 조로아스토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 예. 종교적으로 뭐 너 왜 이슬람 안 믿냐 가끔씩 와서 한 마디씩 이렇게 뒤통수 치고 갈 수는 있어도 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뭐 어느 종파는 좀 덜 내고 어느 종파는 좀 더 내고 할 때 그 기준이 예. 그냥 위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죠. 정해지는 거예요. 예. 너넨 더 예쁘니까 그렇죠. 조금. 예. 조금 저는 그거 어디 그런 게 어디 근데 뭐 있어. 옛날엔 다 그랬죠. 요즘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딱 위에서 봤는데 보니까 우리 밑에 말 잘 듣는 삭삭한 친구가 있는데 야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 아르메니아에서 봤어요. 그래서 넌 조금만 내. 넌 조금만 낼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야 주방장이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이따위로 해왔어? 너 어디야? 뭐 어느 동네 출신이야? 막 이래가지고 거긴 세금 더 걷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금만 내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들에 비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금이 조금 더 냈지만 네네. 그게 그렇게 힘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서로가 이제 모여 섞여 살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좀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의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지금의 그리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는 뭐 쟤네들 종교가 뭐지 하면 당연히 기독교겠지. 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가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발칸 반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네. 그 제일 남쪽이 네. 이제 그리스가 이제 있는 지역인데 네. 이 발칸 반도라는 지역 전체가 네. 오랫동안 오스만 이제 제국 영토였어요. 아. 그러니까 즉 이 동네에서는 이슬람이 1등 네. 시민. 나머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2등 시민. 그러니까 기독교. 예, 뭐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싫어하거나. 근데 네.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서로. 네. 익숙했는데 이 18세기쯤부터 이제 서유럽 쪽에서 생겨났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뭐 자유주의, 네. 그다음에 민족주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이제 바이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 역사 유적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옛날에 그 훌륭했던 그리스가 왜 지금 저 오스만 애들한테 저렇게 2등 시민으로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그리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야 너희들은 옛날에 되게 화려했던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던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는 애들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막 뻔뿌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거기서 포도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저 돌덩어리가 그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스만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왜 저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 왜 우리는 세금을 더 내고 있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족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너희들은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지 쟤네들? 미운 털 박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꼴은 못 보지. 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가서 오스만 이제 입장에서.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뭐 독립이라든지 자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이 친구들 세력이라는 게 요만한 세력이었으니까 금방 진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이 계속 펌프질을 하던 네. 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런 이제 서유럽의 이제 유럽 열강 강대국들이 개입을 시작하는 거죠. 멈춰, 멈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 있어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 문명이 자기들의 원조가 저 오스만 애들한테 밑에 짓밟혀 있는 거는 뭔가 이게 꼴이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탄압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탄압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이제 이상한 논리로 인해 가지고 또 의리 있네요, 또 나름. 의리라고 이제 볼 의리는 수도 또 아닌가? 근데 자꾸 되게 황당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동안에 오랫동안 옛날 그건 수천 년 전 일이고 네. 지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스만 애들이 이제 막 막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고 해가지고 네. 오스만 애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얼결에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너 얘네들 건드리면 혼나. 갑자기. 또 그리스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러고 그냥 나니까 잘해줄 리가 그리스가 독립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발칸반도에 원래부터 있었던 여러 많은 소수 민족들이 쟤네도 독립하면 그럼 우리도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발칸반도에 작은 나라들 많잖아요.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큰일 났네. 네,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때마다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네.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막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몇 이때가 이제 세기예요? 19세기쯤 되는 거죠. 19세기. 예, 18세기, 19세기쯤 되는 거죠. 네, 19세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쟤네들이 뭐야? 쟤네들이 왜 그리스를 저런 식으로 해줘? 종교가 우리도 하면 우리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러면은 그냥 독립을 시키면 잘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2등 시민으로 있던 이제 그리스 사람들, 뭐 네.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동안 1등으로 시민으로 살던 이 이슬람 네.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독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독립해서 너희들끼리 그냥 잘 살게요가 아니고 여기 보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네. 오스만 제국 사람들도 오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발칸반도라는 동네는 오랫동안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기독교가 막 섞여 있었어요. 뭔가 다문화 다인종. 그렇죠. 네. 복잡하게 섞여 있었는데 네. 이 기독교 사람들은 우리가 2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 뒤에 큰 형님들이 있네. 그럼 이제 우리가 1등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2등 시민으로 살면서 왜 소름이 없었겠어요? 많죠. 네. 근데 우리 뒤에는 든든한 영국이나 생겼어. 프랑스, 러시아 이런 형님들이 생겼어. 네. 그래서 나가를 시전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잘 살던 이 이슬람 친구들한테 나가. 내리사랑이지. 그건 이슬람한테도 좀 해주지. 좀 그렇죠.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네, 이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기독교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싫어해. 얘네들 꼴맛이 여기 꼴불견이야, 밥맛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재산을 뺏고 하는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을 이제 하던 게 19세기의 일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이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되게 세계를 방랑하면서 배를 잘 타고 주로 해운업에 많이 종사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에서 주로 오스만 제국과 유럽 쪽에 어떤 외교적 뭐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리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이 자식들이 독립을 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아르메니아 너희들 기독교인데 말 잘 듣지. 저희는 말 잘 들어요. 그래. 그러면 니들이 이제 그리스 애들은 다 쫓아내고 이 오스만 제국 그 정부에 그동안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아르메니아인들이 해봐. 장사만 하지 말고 이제 외교도 좀 해봐. 라고 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정보 교류가 빨라지고 네. 보면서 이제 민족 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쟤네랑 다른데 왜 자꾸 이런 문제 우리는 왜 쟤네들한테 탄압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맨날 시키는 일만 시키는 하고 해야 되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나도 똑똑하고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외교 잘하는데 그러니까 각 민족들은 우리나라를 만들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저 유럽을 보니까 나폴레옹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독일이라는 나라도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도 아르메니아는 할수 우리 있어. 민족이잖아. 우리 오래된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음. 나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란 걸 들으면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면이 있어요. 덥네요. 덥다. 예. 근데 이 민족주의는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래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국이 있을 때는 그냥 네. 세금만 좀 내면 서로가 잘 살았어요. 음. 뭐 피부색이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네.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네. 갑자기 다르네? 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쟤네랑 달라. 우리는 따로 살 거야. 음.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갈라놓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쉽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율력도 생기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네.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 북쪽에 불곰 형님 러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이제 옛날서부터 러시아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러시아요? 예, 제일 하고 싶은 거? 예. 대장 되는 거? 개장되는 거,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 추우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의 꿈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얼지 않는 항구를 만드는. 제가 예나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쵸. 따뜻한 남쪽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남쪽으로 오려다 보니까 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터키 지금의 이제 오스만 제국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 그래서 내려오면 또 뭐 전쟁을 벌이는 아르메니아도 거죠. 있고, 아르메니아도 네. 있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쪽 세력들이 네. 이제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서 이 네.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쪽 발칸 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불가리아 뭐 이런 쪽으로 네. 내려오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계속 연전연패를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옛날에 화려한 시절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니까. 러시아는 이제 나폴레옹도 이제 박살을 낸 네. 최고의 이제 힘이 이제 강하던 그렇죠. 시절이기 때문에 오스만이 이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음. 그래가지고 계속 밀려요. 그래서 발칸 반도에 있던 발칸 반도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카프카스 지역에서도 땅을 네. 뺏기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발칸 반도를 이제 많이 뺏기고 나니까 네. 이때 그 발칸 반도에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네.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예, 넘어오는 거죠. 피난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했던 발칸 반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재산을 뺏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비참 막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 난민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울며 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오스만 제국의 이 이슬람교도들은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지금 전쟁에서 저는 진 것도 열받아 열받는데 우리를 우리, 저런 식으로 심지어 여자들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이게 이제 당장 그러면 러시아를 우리가 때려서 공격을 할 힘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어떡하지? 가까이 있는 만만한 놈을 찾게 되는 거죠. 누가 만만했죠? 아르메니아 사람들. 왜냐면 아. 기독교잖아요. 보면은. 왜 그래? 예. 근데 반대로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보면은 옆 동네에 있는 발칸 반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러시아의 힘을 좀 빌리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아르메니아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친러시아 성향을 띠게 되고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사람들이 그다음에 독립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너희들 그동안 우리가 잘 해줬는데 독립을 하려고 그래? 그것도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한테 다 깨졌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오스만이 우리가 힘은 없어도 지금 뭐 러시아나 다른 나라하고 싸울 힘은 없어도 니들 정도는 우리가 후드려 펼 수 있지. 미운 털이네요 또. 그렇죠. 아르메니아가. 근데 이제 오스만이 이때 누구를 동원하냐면은 그 발칸 반도에서 쫓겨온 난민들을 동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분노로 막 이슬람 발칸 중에 이슬람 예, 쫓겨온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네, 있잖아요. 네, 보면은 네, 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라면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저 안 새끼들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다 가서 열받는데. 다 때려잡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미디에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술탄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어떻게 보면 네.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 뭐 이제 뭐 진압부대, UDT 뭐 경찰 SSU. 특공대, 뭐 이제 이런 정도 의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894년에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에 네. 이 하미디에라는 이 조직적인 이슬람 어떻게 보면 탄압 세력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면 후드려 패려고 딱 갔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얌전히 있는 거예요. 눈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도발을 해요. 자, 세금을 2배로 내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세금 2배로 나니까 당연히 이제 들고 나는 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고 아예 좀 세금 좀 깎아주세요. 라고 모이니까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하미디에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무력 진압을 하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얍삽하네요. 예. 돈 세금 가지고 그렇게 뭐 참. 그래서 이제 이때 1894년에 있던 이 학살이 이제 그 예르주름 대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은 1915년 정도에 있었던 이제 대이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아르메니아 이제 대학살은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일어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르주름 1894년에 이제 있던 학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20년. 예, 그래서 20년 동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 이 예르주름 이제 대학살 시절에 이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해서 이제 습격을 해서 무슬림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너희들 집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아니고 오스만 제국의 이제 군인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을 그냥 전쟁터에서 우리가 땅을 찾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 한 사람을 다 없애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되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신체 절단.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팔다리를 잘라서 비참하게 죽도록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뭐 껍질을 벗기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그 잔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인성이 한편으로는 공포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또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통계에 따라 다른데 한 1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되게 비참한 방식으로 이제 학살을 당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럼 거의 인구의 10%? 지금 인구의 10% 되는데 그 당시는 꽤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1894년인데 1894년에 예루주름 이제 대학살을 시작으로 해서 1896년, 1909년, 뭐 1915년 그래서 192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이죠.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한 100년 정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종교가 다르면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손을 들고 나 그럼 개종할래요. 오히려. 내가 이제 그 신념을 내가 꺾고 내가 뭐 이슬람으로 가겠어요. 그럼 나 기독교로 가겠어요. 하면은 살려줬어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르메니아라는 저 민족 자체를 종교라는 게 개입이 되면서 저 민족 자체를 조직적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어떠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됐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종교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의 연속선상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러시아를 뿐만 아니고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이면 버리는 족족 다 져요. 다 지는 데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줄을 잘못 서요. 어디에 줄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원래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영국, 영국. 프랑스, 음.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 편이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러시아한테 이제 계속 쥐어 터졌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이 당시에 이제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랑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인 이제 독일 쪽에 이제 줄을 쓴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선이 이 오스만 제국하고 이 러시아하고가 붙었던 게 네. 1차 세계 대전의 동부 전선이에요. 아.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 보면 참호전, 뭐 네네네네네. 땅 파고 들어가서 막 기관총 앞에 네네. 돌격했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 이거는 네. 서부 전선. 아. 지금의 벨기에, 뭐 프랑스, 뭐 이쪽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요 나라들이 싸웠던 거고, 네. 이 동쪽에서는 네. 이제 오스만, 지금의 터키죠. 아. 여기하고 러시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싸웠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전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아르메니아 친구들이 네. 눈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쟤네들 기독교잖아. 러시아랑 요즘에 관계도 끈끈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네. 우리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니들이 러시아로 공격해. 오. 러시아랑 우리가 친한데. 그렇죠. 네. 또 반대로 러시아는 또 그걸 알고 야, 네. 이참에 너희들이 오스만 뒤통수를 때려주면 우리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그 아르메니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황당한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을 들러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메니아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을게요. 또 중립. 예, 중립인데 이 중립이라는 게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렇지. 러시아 편을 들려고 작정을 또 했구나. 러시아 입장에선 또. 그렇죠. 근데 러시아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그래요. 일단은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데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감이 더 크던 입장이니까. 약하니까. 그렇죠. 군사력이. 그래서 1914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고 네. 1년 후인 이제 1915년에 네.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위기에 몰려요. 당시 이제 수도였던 이스탄불, 네. 그 옆에 이제 보면은 그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되게 그 보스포러스 해협과 더불어 가지고 전략적 요충지인데 네. 여기에 영국 해군이 대규모로 몰려옵니다. 쫙 몰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영국이 이제 영국 그 해군하고 싸우는 게 이제 더 급선무인 거죠, 보면은. 네. 급선무인데 이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뒤통수가 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국,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막 밀려 내려오는데 이럴 때 아르메니아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뒤가 이제 허물어지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던 러시아하고 이제 비틀리스라는 지역에서 비틀레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오스만 이 군하고 싸워요. 근데 네. 이때 오스만 군이 이제 이겨요. 오스만 군이 이제 이기는데 카카스 남쪽.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 오스만 군이 이제 이기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이. 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나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아르메니아 청년들 4,000명을 내보내라. 우리 오스만 제국군에 편입을 시켜라. 징집 명령을 내려요. 오스만이요? 오스만이.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는 우리 중립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가야 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군인을 보내면 쟤네들을 우리 뭐 총 주고 군복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 없애버릴 것 같아. 라는 거의 생각. 뭐 총바지로 앞에 세워. 총바지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 이제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우리 안 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반이라는 지역에서 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오스만군이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들어가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학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학살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다시 또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반이라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여자 어린애들 이 애들이 막 시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5만 5천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반이라는 지역이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동네였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살해됐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참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다 옮겨버리지 않으면 계속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뒤통수를 치거나 걸기적거리는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카프카스 지역 그 근처에 살던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를 네. 이제 저 서쪽으로 네. 이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살기 어려운 데로 왜냐하면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 성향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러시아하고 편을 못 먹도록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멀리.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죠. 보면은 이게 이 민족들이 이제 너희랑 우리랑 달라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1915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재배치법이라는 네.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명령을 해서 일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기한 보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 서쪽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이죠. 네, 네. 예. 그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한 300만 명 정도를 네.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데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걸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은 당장 이제 걸어서 가야 된다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뭘 실어야 돼. 일단은 뭐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하루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럼 중간에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잘 곳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가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떠한 것도 준비는 안 해요. 그냥 가라고 해요. 진짜 나빴다. 예. 근데 가는데 네.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지역들 있잖아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네. 이런 지역대마다 오스만 군이나 오스만 민병대가 나타나요. 왜요? 남자들은 왼쪽, 뭐 여자들은 왜? 오른쪽. 왜? 죽이려고.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뺏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르메니아 사는 사람들 있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죽이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도 나고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면 그 재산이 망가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그대로 뺏기 위해서 아르메니아 사는 사람들 동네는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나가라고만 하는 거지. 이동 중에 죽이는구나. 그렇죠. 이래. 그래서 가다가 남자들 한쪽으로 모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얌전히 죽으면 니들 가족은 살려줄게. 근데 뭐 다 죽일 거면서. 그렇죠.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갸냘픈 가능성에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맨손으로 맞서다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다 죽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순순히 그냥 다 죽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이 뭐였냐면 남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만 12세 이상이면 성인 남자로 간주됐어요. 12세요? 만 12세. 너무 어린. 그러니까 요즘 뭐 중학생 정도부터는 다 이제 성인 남성으로 분류돼 가지고 이제 학살 대상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인 남성들을 이제 뭐 총칼로 찔러 죽이고 그럼 남은 이제 여성들,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또 죽여요. 또 죽이는데 여기는 이제 일일이 뭐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도 귀찮으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호수나 티그리스 강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보면 단체로. 에휴, 왜 그래?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이래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이제 호수에 던져졌냐면 이 티그리스 강이 큰 강인데 시체로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 물꼬를 틀 정도로 사람들이 첩첩이 이제 쌓이고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15년 8월 4일자 이제 뉴욕 타임즈에 보면 시체가 쌓여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이제 막혔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안 죽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너무
그래도 이제 이 당시도 벌써부터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이런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막 백주 대낮에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조금 죽이다가 날 때면 또 가라고 또 이제 보내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어린이와 여성들 당연히 이제 뭐 식량과 물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 넘고 물 건너다가 쓰러지면 조용히 밤에 가서 또 죽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굶어 죽고 이 와중에 한 60만 명 정도가 길에서 이동하다가 이제 굶어 죽습니다, 보면은. 그럼 이동을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지역에 만나면 이제 아주 또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모아놓고 산채로 태워 죽이기, 눈 뽑기, 신체 절단,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이 악마적 본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지만 제노사이드라는 것들은 사람들은 되게 선량해요. 선량한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악마 같은 모습들이 있고 그게 나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조차도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목숨 장군도 즐겨가지고 그래도 2,000km를 걸어서 살아남아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막의 캠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숨 돌리고 사느냐? 아니죠. 계속 식량 부족이니까 당연히 굶어 죽는 사람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모이는 사람이 누구죠? 여성,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노려서 조직적으로 강간하고 또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매일 벌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기구한 나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라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이 제국이라는 틀 속에서 여기저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 오스만 제국 여러 제국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삶을 그래도 잘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20세기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학살의 첫 번째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집단 학살. 예, 그럼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량 학살, 히틀러에 의한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데 실제로 그 이런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의 이제 첫 번째 그 대표적 사례 등장은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란 말은 이제 인종이라는 이제 제노스라는 이제 그리스어하고 그다음에 사례라는 이제 그 카다레라는 말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제노사이드가 됐는데 이제 뭐 국민적 인종, 그 다음에 민족, 뭐 종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도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커진 게 뭐냐면은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가 이제 민족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민족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인종이라든지 종교에 비해서 보면은. 근데 이런 걸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가의 행정 권력,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겼는데 그 동안 너희들이 지긋지긋하게 저항해서 분풀이한 듯이 하루 이틀 막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 4일 지나면 제정신 차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집요하게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근데 그 죽인다라는 게 맞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제노사이드가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그럼 몇 명이나 죽었냐? 이렇게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그 피해 규모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계속해서 뭔가 순차적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후반서부터 1923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오스만, 그다음에 오스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이제 터키. 여기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 주장으로는 한 300만 정도. 그다음에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 거의 그러면은 현재 국민 수만큼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르메니아 서쪽에 그 아르타트 산이라고 옛날 네, 그 네. 노아의 방주가 네, 이제 있던 산, 눈사인산. 예, 네. 그 산 주변 지역이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터키가 된. 그렇죠. 이렇게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 그 집단 학살의 이제 대상이 되면서 그 지역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땅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터키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지금 터키 땅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정말 오스만 제국 때부터 현재 터키까지 그 나라는 아르메니아를 가만두지 않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르메니아는 이제 당연히 또 터키가 이제 철천지 원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제르바이잔 편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거보다도 더 큰 거는 이 터키라는 이 본질적인 이 1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생생한 거죠. 근데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기록에 남아야 이렇게 제노사이드로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기록이 남겨져. 지난 시간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록하고 네, 네. 이런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물론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런 기자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록을 어떻게든 했구나.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영국으로 보내요. 영국으로 보내서 이거를 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아놀드 토인비예요.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유명한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때 되게 청년이었는데 네, 네. 이 당시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전해주던 여러 객관적 여러 자료 이런 네.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아르메니아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토인비는 이때부터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시리아 사막 그다음에 지중해 동쪽 끝에 이제 몰려와 네. 있던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이제 있게 됐죠. 이제 보면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잘 안 갔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지역에 가서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다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레바논 이런 지역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레바논, 시리아. 그냥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네. 그냥 이게 마음 편하다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너무 시달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 봐도 어차피 저 이슬람 애들하고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더 트라우마가 이제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번역되는 이 제노사이드는 이제 20세기 초반 어떻게 네. 보면 인간의 본성이 과연 뭐냐, 민족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뭐 누구랑 되게 싸우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순간 욱하고 끝나고 마는데 네.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정말 사람을 끝장을 보겠다고 절멸을 시키는 그치.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계속 일어난 반복이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박사님은 선악설이세요? 성선설이세요? 둘 다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그쵸.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오스만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네. 다 앞장서서 죽였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 숨겨준 사람들이 또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네. 이제 독일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 조직적으로 학살할 때 자기 네. 목숨을 내놓고 네. 구해준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독일 사람들도 많고 네. 숨겨준 사람도 많고 네. 또 한편으로 모른 척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자기가 되게 살아야 많아요.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되게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런 제노사이드가 이제 벌어지고 나면 이제 그 죽고 죽이는 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네. 이제 그 이후로 또 후유증이 되게 오래 남아요. 첫 번째 후유증은 뭐냐면은 이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시리아에 있다가 네. 누군가는 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렇죠. 나라로. 원래 나라 본토로? 돌아갔을 네. 그러면은 자기가 떠나온 집, 땅 이거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겠죠. 불탔거나 약탈당했거나. 누가 들어가 살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들어오셨어요? 내드릴게요. 그러고 나가겠어요? 오스만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향에 갔는데 살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귀찮게 오는 사람이 없으면 오스만이 또 그 개인이 그냥 평범한 개인이 개인이 또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인을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너무 싫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1945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끝. 네.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그 유대인 수용소 이제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 가지고 네. 돌려보냈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겠다 생각하죠. 안 음. 그래요. 이를테면은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 이제 와서 많이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어요. 딱 돌아갔더니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농장 딱 다 자기 것처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 건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벌써 2, 3년 처음엔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거 저렇게 뺏으면 안 되는데 네. 라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를테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꽤 중요한 지위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그 지위를 하다가 다시 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주기 싫죠. 그래서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고 천신만고 끝에 갔는데.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 매달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는 유대인들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노사이드라는 것들은 되게 상처가 이제 깁니다 보면은. 그래서 100년이 지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오스만의 이제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제 터키, 아르메니아 이쪽은 이 제노사이드를 둘러싸고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터키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는 맞아. 근데 그게 100만 명까지는 안 돼. 150만 명 이런 건 아니야. 1차 세계대전 와중에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전쟁터 나간 사람도 죽고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죽은 사람도 있어. 우리가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해서 죽였던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터키 내에서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또 그것도 의견이 반으로 또 나눠요? 좌우가 또 이제 갈리는 거고.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게 옛날 오스만 제국의 어떤 조직적인 제노사이드라고 인정하는 나라들이 네. 전 세계에 지금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네. 이제 인정한 나라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정한 나라가 1965년에 이제 우루과이가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중해 상에 있는 키프로스. 여기는 이제 터키랑 앙숙이니까 인정을 네. 했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뭐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게 왜 인정이 이렇게 늦어졌냐?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냉전은 소련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하고 대립이었잖아요. 편 가르는 그렇죠. 거. 네. 그때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터키. 네. 소련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네. 나라가 터키였어요. 터키. 네.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일찌감치 나토에 들어왔고 미국 입장에서 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이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선뜻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네. 냉전이 끝나고 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또 노력을 많이 해요. 지난 시간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뭔가 인류에 영향을 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되게 상태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머리수도 많지만 네. 이런 최소한도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각국의 어떤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 최대한 이제 활용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지역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고 네. 결국 이게 먹혀가지고 이제 EU는 이제 EU 차원에서 유럽 차원에서 네네네. 보면은 터키한테 사과해라. 너희들이 EU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사과하고 이거 들어와. 인정해라. 사과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 터키는 우리는 그건 못하지. 라는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부정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이렇게 방송이나 어디 네. 이제 뭐 이런 데에서
그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주장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 대학살을 부정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0유로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도록 언급조차 하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법을 이제 만들었죠. 사실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맙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정점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에서 네. 이제 이 터키랑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네. 이거를 인정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81년 이전까지는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벌어진 이제 4월 25일 날을 기념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해왔던 거예요. 해왔는데 81년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그 터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르메니아 뭐 이런 직접적인 거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과거에 되게 슬픈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또 터키가 집요하게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면 우리 러시아 편 들래? 되게 너희들이랑 적대시할 거야 이제. 그렇죠. 이게 터키라는 나라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터키라는 나라는 덩치도 크고 되게 전략적인 위치에 앉아 있고 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아주 그 키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터키랑 척을 질 수가 없는 모두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또 사실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또 그걸 잘 알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이랑 으르렁거리다가도 미국이 뭔가 결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거 우리가 좀 맡아줄게 라는 식으로 쓱 손을 또 내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근데 올해 4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06년 전 집단 학살에서 숨진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을 기린다, 추모한다. 이제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어요. 보면은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있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예나님께서 이제 이 터키 사람들 되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터키 사람들도 할 말은 있어요. 우리한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한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영국 너희들부터 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영국 대표적으로 옛날 아일랜드 대기근 감자병 돌아가지고 죽을 때 조직적으로 수백만 명 굶어 죽인 게 니들 영국 아니냐. 근데 너희들 역사도 남아 있는 일 아니냐. 2차 세계대전 때 벵골 사람들이 생산한 식량 다 뺏어가 가지고 수백만 명 굶어 죽인 것도 윈스턴 처칠 니들 일 아니냐. 프랑스? 니들 알제리 독립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굶어 죽인 것 너희들 프랑스 잘난 공화국 이야기 아니냐. 벨기에? 너희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옛날에 손 자르고 발 잘라가지고 수백만 명씩 죽인 애들 아니냐. 독일? 너희들은 옛날 아프리카 탄자니아 나미비아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니들 잘 알지 않냐. 근데 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거기다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한테만 사과하라고 그래? 너희들이 사과하고 인정하면 우리도 할게 라는 게 터키 입장이에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얼핏 딱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터키 정말 나쁜 놈. 그래. 그래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인권도 알고 제3의 국가지만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렇게 까보면 너희들도 그렇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왜 우리한테만 그래?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전쟁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아. 설령 우리가 그랬다 해도 쳐. 근데 왜 우리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어? 다른 나라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애매한 태도인 거죠. 애매하게. 이게 이제 어떤 나라하고 척을 지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최대한 정치 자금도 내고 여러 가지 유명인사들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터키가 또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뭐 이를테면 무역 거래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100년 넘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살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뭐 아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끼리 뭐 르완다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죽고 죽였던 기억을 조금만 넓혀 보면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으로 보면은 우리가 되게 선진국이라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거보다 똑같은 일, 더한 일을 많이 자행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더- 국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아, 독일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사죄도 하고 뭐 하지만 네. 정작 자기들이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때 아프리카에 가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미얀마나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뭐 서방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럼 니들은 너네도 그랬지. 너네는 더 했잖아. 왜 우리나라한테 와서 과거 했던 일에 대해서는 왜 사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제노사이드나 대학살에 관한 이야기는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네.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게 네.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알고 마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뭐 규모도 작고 또 일단 지도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아르메니아를 알아가게 되고 또 뭔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세계사를 뭔가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제 마음에 영향력 있는 나라. 이게 슬픈 나라예요. 슬픈 민족이고 슬픈 나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라고 네. 생각이 되지만 또 작년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사실 두려움이 이런 네.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프고 끔찍하고 생각하기 그쵸. 싫은 일이지만 자꾸 이제 끄집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나도 방지하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는 불과 거의 한 7개월 전 정도까지도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라는 것을 아르메니아가 좀 마음이 아픈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오늘은 또 가슴 아픈 역사까지 또 최준용 박사님의 끝없는 지식의 세계로 빠져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르메니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네. 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조지아. 조지아. 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커피가 떠오른다고 했던 그루지아. 네, 그루지아, 조지아도 네. 매우 복잡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